안녕하세요. 저는 안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초등학생들에게 경제, 금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러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막연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고자 앞으로 몇 강의에 걸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란 무엇일까, 왜 알아야 할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영상이 있으니 먼저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는 경제정보센터 유튜브이며 경제란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할까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대략 5분 영상입니다. 경제의 정의란 재화를 생산하고, 여기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재화를 생산, 소비하는 인간 행위를 뜻하고, 또한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어 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를 사 먹는 것, 그리고 학교 학원에 다니는 것, 그리고 회사원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 등도 모두 경제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면 경제는 왜 배워야 될까? 경제는 많은 부족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용돈을 어떻게 하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같은 용돈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물건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아껴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나바다 운동가 같거나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앱을 통해서 자원을 아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이 경제를 잘 알면 이것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경제활동의 3대 기본 과제입니다. 3대 기본 과제는 생산, 분배, 소비로 설명이 되는데요. 생산에는 인적 자연자원인 토지, 그리고 인적 자원인 노동, 물적 자원인 자본, 그리고 경영, 신기술, AI 등을 통해서 혼합해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야구선수가 야구를 하는 것 또한 생산활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배는 단순히 물건을 10개에서 5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회사에서 돈을 소득을 벌어든 다음에 근로자에게 아니면 투자를 더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더 짓거나 정부가 세수를 걷어들여서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에 돈을 더 분배한다든가 이런 돈의 분배에 관해서 말하는 게 이 분배입니다. 그리고 이 분배가 잘못되면 사회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소비는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소비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분배, 소비가 잘 돌아가줘야 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조금 더 복잡한 경제 체계가 됨으로써 이 생산, 분배, 소비로만 경제활동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야구를 하는 것,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친 것 또한 경제활동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단순하게 생산, 분배, 소비에 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농부가 과일을 생산해서 유통을 해서 그리고 뭐 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딸기를 구매해서 소비하게 되는 것이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배는 유통과는 개념이 좀 거리가 멀죠. 돈의 분배, 자본의 분배에 나누는 거에 더 가깝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2024년 2월 공개한 오픈 AI에서 공개한 소라라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텍스트 몇 자리 쓰면 이렇게 1분 이내의 동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이 물 밑에 비친 그림자라든지 뒤에 사람, 형상, 광고판 등 전혀 실사와 거의 차이가 없죠. 이렇게 빠르게 텍스트 몇 자만으로 동영상을 만들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현장에 나가서 촬영할 필요도 없고 그래픽으로 사람이 직접 일일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 쪽에서는 상당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라는데요. 한 국가 내에서 한 영토 내에서 생산된 물건, 서비스 등을 말을 하게 되는데 Gross Domestic Product, 가사노동, 가족 돌봄, 물건을 만들었음 등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카센터에 가지 않고 스스로 차를 수리한 경우나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가르친 것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 것이지만 GDP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GDP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현준 선수가 얼마 전에 하나 이글스로 복귀를 했죠. 유현준 선수가 벌어들인 소득은 현재 한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GDP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현준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었는데 그때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죠. 이때는 GNP에 속하게 됩니다. 유현진 선수가 LA에 있었던 GNP는 국민 총소득이라 하는데요. Gross National Product.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한국에 있든 외국에 있든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국적 개념의 지표로서 한 나라 국민이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번 돈이든 필리핀에 있는 한국 기업이 번 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 번 돈이면 모두 합친 것이 국민 총소득, GNP라 말을 합니다. GDP 세계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 27조 3,48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은 14위입니다. 그러나 IMF 전망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밀려서 15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22년부터 멕시코가 한국의 GDP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한국을 추월했죠. 이 이유는 미국에 있는 여러 공장들이 멕시코나 이런 등지로 공장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이전하게 되면서 22년부터 그렇게 되면서 GDP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국을 추월하게 되었죠. 그리고 GDP는 총량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소득 분배나 빈부격차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GDP가 큰 나라는 GDP가 총구면은 GDP가 크지만 인구수에 나눠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GDP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GDP가 동일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소득 분배 상태는 나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GDP를 집합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GDP와 GNP가 합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GDP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같이 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GNP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수 경제가 강하게 된다면 여기 니은의 면적이 더 커지게 되겠죠. 지금의 중국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나라는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사이에 수만 배의 차이가 있고 다른 나라는 수십 배 정도의 차이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GDP는 각 나라의 경제적 규모를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그 나라의 국민들의 빈부격차나 소득 분배 상태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죠. 인구는 많지만 1인당 GDP는 그에 미치지 선진국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GNP는 국적이 아니라 영토가 기준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GNP를 많이 썼는데요.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GDP를 많이 쓰게 됩니다. 다음은 금융인데요. 금융은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는 방법, 간단히 말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금융이라 말을 합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따로 말하면 소비 습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소비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가정에서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돈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는 어렸을 때 대부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죠. 아이가 만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햄버거와 콜라를 사 먹을까? 고민하고 있죠. 소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돈 기입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2주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만원의 용돈을 받았습니다. 엄마한테서. 그러면 학용품을 구입하고 포토카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남은 2,000원은 다음 주 일요일에서 돈을 모아서 인형을 구입한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친구는 일부분만 학용품 구입을 쓰거나 아니면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소비 습관을 너무 과소비하지 않도록 고칠 수 있고 이렇게 소비 습관을 점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용돈 기입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